코딩도 문송합니다. IT 업계 불황에 취업문 닫힌 문과생 개발자. 그래서 요즘 막 경기가 안 좋다, 경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근데 막 이제 진짜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위기 같은 게 있나? 이래서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네, 저도 문과생 개발자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체감하는 걸로는 그렇게 막 IT 업계가 불황이다라고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이게 저는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업무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개발 시장과 개발 교육 시장 원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 두 개를 일단 둘 다 겪고 있는데 사실 개발 업계, IT 업계는 불황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스타트업들도 문을 닫고 있고 몇 군데 막 생각나시는 데는 있으시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투자금만으로 버텼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위기라고 들었어요. 개발자들도 많이 그 정리한 곳도 봤고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인력을 감축하는 곳 이런 곳들을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도 투자금만으로 먹고 사는 곳, 투자금만으로 버텨서 다음 투자 유치할 때까지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는 곳, 영업이익이 나든 말든 매출 하나만 보고 달리는 곳, 이런 데들은 좀 위기가 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도 막 돈 풀고 유동성 넘쳐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로는 채용이나 교육시장 이런 게 하락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읽어보자면 문과생 A씨는 취업 문제로 근심이 가득하다. 문사철 전공자인 그는 8주짜리 단기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했다. 일자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보려는 노력이다. 문과생 꼬리표가 붙은 그에게 IT 개발직 취업은 여전히 요원하다. 요즘 회사들은 문과 출신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더라. 근데 저는 벌써 이 첫 문단에서부터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8주짜리 단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8주 만에 막 개발자 개발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6개월짜리 프로그램도 말이 안 돼요. 6개월짜리 들었다고 해서도 개발자로 취직하기 어렵거든요. 취직해야 진짜 최저 시급에 거의 가까운 그런 일자리들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애초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들어놓고 이게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심, 그거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아직도 문과생 꼬리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해요. 제가 다음 달에 교보문고에서 그 북콘서트인가? 거기서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뭐 하는 발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뭐 비슷하게 말을 할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도 문과생이라고 페널티를 주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전공자인 게 사실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비전공자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편견을 갖고 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조차도 문과생 출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문과 출신이라고 막 차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8주짜리 단기 교육을 받고 면접을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편견이 쌓이지 않았나,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8주는 진짜 저는 본 적도 없고 보통 6개월 또는 뭐 한 학기 하면 이제 보통 4개월이죠. 그 다음에 뭐 1년도 솔직히 저는 좀 부족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면접을 보고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자들 이렇게 면접 보는데 면접관도 원래 그 면접만 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중한 시간 내서 이제 면접을 봐주는 건데 근데 자꾸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면접자들이 자기 면접 시간 잡아먹으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편견이 조금씩 쌓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문과생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전 항상 실력이 중요하다.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문과생이든 컴공이든 아예 뭐 차별 대우가 있을 수도 없고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읽어보면 고용을 줄이면서 개발자 지망생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속성 강의로 프로그래밍 학습한 초보 개발자보다 검증된 베테랑을 훨씬 선호하는 탓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과 출신 개발자 지망생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신입 개발자를 덜 뽑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카카오는 공채를 냈는데 카카오의 그 자회사들은 공채를 낼지 안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같이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카카오만 공채 내고 다른 데는 공채를 안 내더라고요.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는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근데 신입을 좀 안 뽑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같이 그 회사 경기가 안 좋고 채용 시장 이렇게 줄어들고 그럴 때는 신입 개발자를 안 뽑아요. 경력을 선호하죠. 경력을 선호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들이 주로 경력직들을 다 쓸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트업들은 정말 심각한 채용난을 겪게 돼요. 대기업에서 다 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스타트업에서 어쩔 수 없이 신입들이라도 뽑아서 키워야겠다 하는데 지금 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신입들까지 안 뽑게 되는. 그러니까 경력직들은 원래 뽑던 대로 뽑는데 이제 신입들을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문과 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신입이 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문과 직업으로 여겨졌던 은행 홍보 영업 분야도 코딩을 요구한다. 4년 내내 관련 지식을 쌓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나? 문과 대학 나오면 아예 취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저는 솔직히 근데 문과 탈출한 거를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전공자들이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무 관련된 지식은 전공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컴퓨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론적인 거를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컴퓨터학과 나와서 이론적인 거는 이제 빠삭한데 그것도 사실 학교 수업을 잘 들었다는 전제하죠. 그거는 빠삭한데 문제가 뭐 실제로 리액트로 코딩해봐라 자바 스프링 해봐라 하면 그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이제 학교 그 학우들을 봤을 때 여기서 실력이 천차만별이라서 아니 얘는 도대체 그냥 점수 맞춰서 이 학과 왔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괴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 투자가 다르죠. 전공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진짜 프로그래밍으로 취업할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대학 4년 내내 이론 수업만 들었을 게 아니라 동아리 뭐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서 뭐 스프링도 써보고 뭐 리액트도 써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지 사실 대학교 졸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과대학 나온 사람도 저처럼 전공자들이 쏟은 시간만큼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6개월 만에 채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공자들과 비비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빌 수가 없는 거죠. 전공자는 적어도 뭐 4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2년 이상의 코딩 경험을 좀 갖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6개월짜리 단기 캠프를 들은 사람이 그걸 비벼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채용 시장이 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을 줄이는 거, 신입 채용 줄이는 것도 한 몫을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막 학원들에서 막 6개월 만에 뭐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가장 그 안 좋은 인식을 좀 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과생의 취업난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문과생 취업률 56%, 월평균 초임 220만원. 문과 요즘 힘들긴 한가 봐요. 초임 220만원이면 최저시급인데? 코딩학원인데 3, 6개월, 빠르면 6, 8주 개발 직무 필요한 기술 숙달시켜 IT 회사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업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6개월 만에 8주 만에. 근데 보시면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6개월 만에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딩 부트캠프 나와서 네카라쿠베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트캠프가 잘한 게 아니라 그 부트캠프가 운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회사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부트캠프를 가든 캠프에 실적을 올려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그 사람이 우리 그 부트캠프로 와가지고 여기서 네카라쿠베 가고 실리콘밸리 간 거예요. 그 부트캠프는 솔직히 도움 하나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서 막 수업을 하면 그 네카라쿠베 가거나 심지어 실리콘밸리까지 간 사람은 그 반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강사보다도 주변 사람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뭐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걸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네카라쿠베 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심지어 안 다녔어도 6개월간 독학했어도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최소 1년 그 다음에 안전빵으로 해야 2년 이 정도 해야 전공자에 비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수강생분들한테 너무 마음 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맨날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ICT 호황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사실 문과가 취직하는 거 좀 힘들기도 하고요. 제 친구들 문과인 애들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문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소서 막 2,000자씩
쓰고 회사별로 이제 써야 되니까 막 합치면 막 10군데, 막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넣으면 얼마야? 2만 자, 4만 자, 6만 자 이렇게 써야 되죠. 자소서. 이런 거 보고 참 힘들겠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과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개발자 하도록 너무 혹하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적성에 맞아야 된다. 그거를 너무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막 초봉 5천, 6천 받는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 그리고 6개월 만에 갈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너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경력자들은 솔직히 지금도 너무 부족해요. 경력자들은 너무 부족해서 경력자 뽑으려고는 계속 회사들이 경쟁을 할 거고, 코딩 교육 시장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저 개인의 판매 추세 그런 걸로 보는 거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 다 시켜서 요즘 강좌가 너무 안 팔린다라고 하소연을 하면 그때 되면 진짜 요즘 코딩 교육 시장도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쪽에서 IT 학원들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학원 수강생들도 항상 꽉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시장이 진짜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황을 대비 중인 IT 기업들이 초보 개발자보다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갖춘 베테랑 엔지니어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뜻이다.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도 조금 줄기는 했네요. 경력직은 더 늘었고, 여기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6주, 8주, 그 다음에 3, 4, 5, 6개월 이 정도는 그 커리큘럼이 확실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입견이 강화됐다. 이거 제가 정말 동의를 합니다. 개발은 수개월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숙련될 수 있는 직무가 아닌데 아래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막 어떤 학원은 PHP, ASP, JSP 이 세 개를 다 가르치는 데도 있고, 뷰랑 리액트, 앵귤러 이 셋을 다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거 다 6개월짜리 커리큘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채용 시장에 나오면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거죠. 계속 부트캠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이 문단은 제가 진짜 동의를 합니다. 막상 할 줄 아는 게 없어 기업이 손해보는 일이 많아진 것. 그런 사람을 채용했는데도 손해를 보는데, 채용 안 하더라도 그 면접 보는 시간마저 손해예요, 회사한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르려고 면접관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코딩 테스트나 과제 이런 거를 해서 먼저 걸러 내버리는 겁니다. 면접관의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참 그건 게, 사실 부트캠프나 국비학원 이런 데들은 너무 케바케예요. 강사가 진짜 잘 걸려야 되거든요. 강사가 실무를 해본 적이 없는 강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보는데, 실무를 해본 적도 없는 강사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코드를 제대로 짤 수가 없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은 실무를 해야지만 늘거든요. 실무에서 겪는 고충,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책들이 다 코드에 녹아져 나오는데, 실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를 하면 당연히 가르치는 내용도 완전 허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 교수님 수업 제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분 인공지능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 아빠 후배였던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셨네요. 프로그래밍은 이론 학습과 실제 기업에서 코드를 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 사이에는 황당한 갭이 있다. 그쵸? 프로젝트 중심으로 팀 단위로 활동하고 이론만 배워서는 이런 기술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전공자랑 사실 출발선이 똑같아요. 전공자랑 비전공자는 출발선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론 학습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죠, 대학교에서. 대학 전공한 사람들도 실제 기업에서 실무 못해요. 이거는 분명히 따로 뭐 스프링, 뭐 리액트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만 실제로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 여러분들이라도 너무 전공자가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바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똑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근데 그 전공자들이 이론을 배웠던 게 주니어 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시니어로 올라가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들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주니어일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시니어일 때 단순한 라이브러리 조립, 프레임워크 활용 이런 걸로는 막혀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위 레벨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론 익혔던 거, CS 지식들이 그때야 빛을 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일 때는 일단 전공자한테 너무 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 실무 공부하신 다음에 주니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CS 지식 꾸준히 쌓고 계시면 나중에 시니어로 올라갔을 때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트캠프, 탄탄한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과는 숙련된 실무자가 수강되는 실무자, 숙련되는 실무자가 수강생에게 코딩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방식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강사가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 시간에 쓸데없는 건 없애버려요. 쓸데없는 거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그렇다고 6개월 하는 캠프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일단 그런 거라도 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확실히 배우는 게 있지만 안타깝게도 취직할 정도는 아닐 뿐이죠. 이게 6개월 과정이면 사실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든요. 일단 6주 8주는 그냥 그거는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개월이라고 하면 정말 타이트한데 거기서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데 가잖아요. 6개월 커리큘럼 강사로 가잖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몇 가지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무에서 안 쓰여, 철진한 방식이야 이러면서 제가 없애버리고 진짜 쓰이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실무를 안 해본 강사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다 가르치겠죠.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겉핥기로만 가르치겠죠. 그래서 강사를 정말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만 가르치는 거는 사실 이론만 가르치는 데가 있나는 싶기는 해요. 이론만 가르치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뉴스 기사가 내용이 엄청 괜찮았는데, 사실 문과라고 비전공자라고 뭐 지금 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입들을 잘 안 뽑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개발자가 양극화된다 그랬죠. 아래 클래스 개발자랑 위에 천상계 클래스 개발자랑 양극화가 돼서 중간이 비어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 아래 클래스에서 한번 좀 점프를 해서 위에 클래스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제 위에 클래스에 한번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계속 놀면 돼가지고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 시장이 좁아졌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차피 채용 시장이 넓어봤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아래 클래스 개발자들을 많이 뽑는 거예요. 항상 위 클래스에서는 일정 숫자만 뽑거든요. 위 클래스에서는 일정 숫자만 뽑고, 채용 시장이 커졌다 이런 건 아래 클래스에서만 더 많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아래 클래스에서 이렇게 채용 시장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개발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래 클래스 생각하지 마시고 위 클래스의 신입으로 간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 사실 이런 거 경쟁률, 뭐 지원율 이런 건 다 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신입을 몇 명 뽑는다 이런 것도 사실 다 허수예요, 허수. 이런데 반 정도는 최저임금 받고 그런 곳이거든요. 사실 그런 곳이 뭐 900명 감소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곳에 신입으로 가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곳에 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위클래스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 그때부터 막 연봉도 확확 뛰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라고 문제가 아니다, 신입이라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실력이 아직 부족한 거다. 실력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